오늘 이야기해볼 주제 바로 ISA입니다.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인데요. 네,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의 약자입니다. 이게 2016년에 정부에서 국민들의 자산 증식을 돕겠다는 취지로 만든 상품인데요. 200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되고 그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되는 내용을 골자로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도 계좌가 있고요. 저희 남편도 계좌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부자아빠님도 계좌 가지고 계시죠? 예, 저도 계좌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크게 활용을 안 했었는데 제가 올해부터 마음 바꿨습니다. 제도가 너무 좋게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이게 만기가 5년이어서 제가 인식하기로는 일시적인 어떤 세제 혜택 상품이다 이런 인식이 강하거든요. 근데 뭐가 많이 바뀌나 보네요. 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좀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겠는데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첫 번째는 가입 자격입니다. 가입 자격.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 뭐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뭐 개인 사업자, 농업인 이렇게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됐는데 2021년부터 바뀐 게 뭐냐면은 만 19세 이상이면 다 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된다.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어도. 네.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나이가 안 돼도 돼요. 그러니까 만 15세에서 19세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분들은 그 직전 연도에 소득이 있어야 된다 하는 네. 조건이 있고 뭐 실질적으로는 만 15세까지 이게 내려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 더구나 이제 19세 이상부터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입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주의하실 건 또 좀 있어요. 네, 주의점. 예, 주의할 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분들 있죠. 네. 한마디로 금융소득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이제 종합과세 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안 돼요. 직전 3개년도 그러니까 가입일 혹은 뭐 전환일 기준 그 연장일 기준으로 해서 직전 3개년도 중에서 한 번이라도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셨던 분들은 가입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은 명심을 하셔야 돼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은 가입이 제한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대학생 자녀나 와이프 명의로도 만들 수 있다. 뭐 물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투자 더 연금! 그러면 두 번째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변화는 이제 계약 기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원래 5년이었던 거 다 기억하실 건데 이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3년으로. 네. 그러니까 근데 뭐 원래도 이제 3년이었던 분들은 있어요. 이게 ISA라는 게 기존에도 일반형이 있고 서민형이 있었거든요. 그쵸. 네. 서민형이라는 거는 이제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연봉 5천만 원 이하고 뭐 개인 사업자나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3,500 이하였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게 서민형이었는데 서민형은 기존에도 뭐 3년 이상만 가입했으면 됐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냥 전부 일반인은 서민 이게 아니라 네. 전부 그냥 3년 네. 이상 그렇게 계약관이 바뀌었다. 당시에 제 친구들한테 이 상품을 추천을 하면 5년이 너무 길다. 5년 내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아냐 라고 해서 가입을 안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으로 줄었다. 이거는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만 3년만 넘어가면은 이게 뭐 언제든지 이제 완전히 해지를 해도 해지를 해도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 계좌라고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말하는데 네. 이쪽으로 만기 자금을 넘기는 것도 이제 3년만 지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연금 계좌 이체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IS 만기 금액을 IRP나 연금 계좌로 옮기면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주는 내용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근데 저 여기서 질문이 있는 게 네. 지금은 3년으로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만기가 5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가입을 해서 5년, 만기가 아직 안 된 상황이지만 3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계좌 이전이 연금 계좌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소급 적용하기로 됐거든요. 이 말이 네. 뭐냐면은 기억하시면 2016년 3월에 ISA 계좌가 맞아요. 이제 제도가 생겼잖아요. 네. 그때 가입하신 분들은 원래 만기는 5년 뒤면 2021년 3월쯤 될 거란 네. 말이죠. 5년이니까. 그럼 원래는 그때 돼서 만기가 돼야지 그거를 뭐 연금 전환을 하는 뭐 제도가 작년에 생겼던 건데 지금 그분들은 5년은 안 됐지만 3년은 이미 넘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바로 전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만기는 5년이 안 됐더라도 3년이 지난 분들은 연금 계좌로 이전이 가능하다. IS 그렇죠. 만기 금액이. 아, 네. 이것도 알아놓으면 되게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투자 더 연금! 그러면 네.
계약 기간 이야기했고 또 다른 변화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납입 금액입니다. 네, 납입 금액. ISA 계좌의 납입 금액은 뭐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뭐 1억이다 이렇게 뭐 좀 크게 이제 알고 계실 건데 이 1억이라는 게 원래는 만기가 5년짜리 상품이었으니까 한 해당 2천만 원씩 해서 2천 이래가지고 1억이었거든요. 네. 이거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납입할 수 있는 돈은 최대 돈은 1억이라는 거는 그대로고 네. 매년 2천도 그대로인데 네. 근데 그러면 뭐가 바뀐 거냐? 2월이 돼요. 한도가 2월이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계좌를 제가 올해 텄어요. 올해 하나도 안 넣었어. 네. 돈이 없어가지고 안 넣었어. 내년이 됐어요. 내년에도 돈이 없어서 안 넣었어. 3년 차가 됐어요.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6천만 원 한 번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5년 있다가 한 번에 1억 원 넣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게 크게 이제 바뀐 거다. 저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만약에 연 2천만 원씩 넣었어요. 네. 2천 이렇게 3년 동안 6천만 원을 모아서 연금 계좌로 이전을 이제 할 수 있죠. 말씀 주셨죠. 네.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그러고 나서 다시 ISA의 계좌에 납입을 할 수 있나요? 다시 만들 수 있고요. 아, 재가입도 된다는 재가입이 말씀이신 되고, 거죠? 그럼 재가입하면 이제 지금 물어보신 게 그거 같아요. 재가입하면은 얼마 더 넣을 수 있냐라는 건데 기존에 그럼 6천만 원 넣어서 넘겼으니까 그러면 전체가 1억이었으니까 뭐 4천만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해지를 하고 재가입을 하는 순간에 한도는 다시 1억 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5년 만기를 가정할 때 예, 1억을 원이다. 다 채워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는 2천만 원씩이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다 넣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2천에서 3년에서 6천을 연금으로 넘기고 또 가입해서 소득이 유지되는 한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연금액을 늘릴 수가 있다. 연금 계좌로 이체를 한다는 건 가입한 ISA를 해지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해지하고 나서 재가입을 하면 예. 그 한도가 다시 생성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맞습니다. 거죠. 아, 맞아. 그리고 제가 그 ISA 가입할 때 보니까 이게 예. 여러분 한도가 있지만 재형저축이나 여러분 소장펀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한도도 같이 잡히더라고요. 1억 내에. 그래서 이 점도 한번 알고 지점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그 3년 혹은 5년 내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쵸. 자녀가 뭐 결혼을 할 수도 있어서 부담스럽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음.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조언 있을까요? 잘 이해를 못 하신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ISA 제도. ISA 제도가 원래 이 부분 인출이 그렇게 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원금에서는 되는 거고. 아무런 페널티 없이. 예, 그러니까 세금의 불이익 없이, 그러니까 원금을 넣었던 한도에서는 되는 거예요. 이익을 빼는 거는 그게 이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빼면, 그러니까 3년이잖아요. 기간이 3년으로 바뀌었는데, 그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빼면 이익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다시 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원금 부분, 원금을 넣었던 부분을 빼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돈이 막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거 어떡하냐. 이거는 너무 지나친 걱정이고요. 3년이 되기 전이라도, 즉 만기 전이라도 이거를 부분 인출할 수가 있다. 투자 더 연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 변화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의 다변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ISA 계좌도 물론 다양한 상품들이 가입은 가능했는데 상품은 다 가입이 되잖아요. 이게 상품군을 크게 나누면 그 신탁형하고 일임형 이렇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네. 이 신탁형은 가입자가 원하는 상품을 이 안에서 자유롭게 구성이 돼요. 뭐 예금, 펀드, 뭐 ELS, 뭐 이런 거 다양하게 넣을 수 있는 건데 일임형은 이제 본인이 어떤 자산 관리를 직접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금융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상품에 가입하고 싶은 니즈가 있는데 그게 일임형이에요. 일임형은 그 가입하는 금융사마다 운용을 그 회사가 하는 거니까 수익률이 운용하는 금융사마다 다르겠죠. 예. 뭐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인데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은 계좌형이 추가가 된다. 그럼 뭐 계좌형, 뭐 신탁형, 일임형인데 계좌형 추가 이거 도대체 뭐냐? 뭐예요? 네. 쉽게 보시면 계좌형은 신탁형에 넣을 수 있는 거 거의 다 넣을 수는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국내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동안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건 안 됐잖아요. 아, 네. 펀드는 됐는데 이게 상장 주식 직접 투자는 안 됐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해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빠진 것도 있어요. 새로 이제 상장 주식을 할 수 있는데 계좌형은 네. 빠지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계좌형에서는
그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 있죠. 네. 이거는 안 돼요. 예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좌형 내에서는 뭐 예금하고 국내 상장 주식을 직접 투자를 두 개 동시에는 못 한다. 네. 뭐 이제 그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건 되게 큰 변화네요. 그렇죠. 기존에는 뭐 펀드들 해도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삼성전자 뭐 현대차 주식을 직접 하겠다 이런 건 안 됐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그 하나 더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세금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앞으로 많이 바뀐다고 들었어요. 지금 세제 그 변화가 예상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2023년이 되면은 특히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거를 수익을 통산해가지고 세금을 매기겠다. 네. 지금 여태까지는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었거든요. 이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안 냈죠. 이득에 대해서 세금이 없었는데 뭐 2023년부터는 그거를 이제 세금을 내겠다라는 게 정부 아니거든요. 뭐 거의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만약 ISA 계좌에서 주식을 직접 투자를 했으면 뭐 ISA 계좌도 손익 통산되는 부분까지는 똑같은데 어쨌든 일정 부분 비과세가 되잖아요. 뭐 200에서 400만 원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초과 이익에 대해서 이제 분리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그렇죠. 이왕 할 거면 네. 조금이라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당장 가서 계좌형 만들면 투자 가능한 건가요? 이 주식을 직접 상장된 주식을 투자한다는 건 거기서 다양한 권리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네. 배당 배당도 뭐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있고 뭐 주식이 뭐 합병하기도 하고 뭐 분할하기도 그렇죠. 하고 이런 게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려면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데 네.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되는데 뭐 아마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뭐 곧 뭐 아마 될 거라고 개발이 완료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IC 제도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9세 이상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다. 그리고 세 번째, 연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이지만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 2월이 가능하다. 그리고 네 번째, 현재 시스템 개발 중이지만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국내 상장 주식 투자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부디 ISA 계좌를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절세 효과를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